자, 안녕하세요. 네, 빵카페 주인장 박재영입니다. 네, 빵형이고요. 빵카페 잘 보고 계시는지 잘 보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또 한 분의 레전드를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이 야구계 쪽에 계시다가, 물론 지금도 야구 쪽에 계시지만 어느 정도 잠수를 좀 탄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네, KBO의 대표 슬러거죠. 마혜영 전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혜입니다. 빵형이 저한테 잠수했다 그러는데 전 잠수한 적은 없고요. TV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다 보니까 좀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속 시원하게 궁금한 부분들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번 마혜영 선수 편이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귀중한 분이 오셨는데 빵카페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주에서 PPL 들어왔습니다. 저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첫 PPL인데 빵형이다 보니까 빵이 들어왔어요. 네, 양주에 일산 건너 송추 지나면 양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그린이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빵카페 저희 구독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그러면 그전에는 빵을 사서 놓은 건가요? 저희가 직접 사서 빵값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죠? 모형빵, 야, 모형빵 놓을까? 이랬는데 이 모그린 이 베이커리에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맛있는 빵을 이렇게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같이 빵 드시죠, 형님. 우리가 빵 사건의 범인들이니까. 맛있는데요? 네. 빵 먹을 수 있지 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혜영 선수 편에 대해서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는 올해가 4년이니까 2022년이네요. 2022년 2월부터 코로나가 거의 끝날 직전에 그 리틀 야구 연맹에서 좀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리틀 야구 연맹의 직원으로 지금 직책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국가대표를 또 챙겨서 또 외국도 갔다 오고 엄청 바쁘게 한 2년 동안 생활을 보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그 첫 번째 대회를 하고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잠수 타신 거 아니네요. 잠수는 아니고. 네. 네. 유소년 친구들 관련된 네. 야구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또 많은 활약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일단 은퇴하고 나서 나도 박주영 위원처럼 해설을 쭉 네. 하다가 해설하다가 이제 또 한번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거를 잘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좋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좀 접게 되는 상황이 됐고 좋게 마무리한 걸로. 좋게 마무리한 걸로 네, 좋게 마무리.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야구학교에 갔죠. 네. 야구학교에 가서 거기는 이제 애들도 좀 지도하고 그다음 독립구단이 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독립구단 감독을 2년 했어요. 그래서 독립구단 감독을 2년 하고 2년 차 때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스토브리그 드라마처럼 네네. 우승하고 팀이 해체됐어. 그러면은 진짜 쭉 야구 관련된 쪽에 계속 계셨는데 그렇죠. 네. 근황이 안 알려진 것 뿐이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예능이나 방송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구장창 이렇게 해설을 하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체육공단 많이 보셨어요? 연락 받고 좀 봤습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 유튜브 촬영을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막 좀 장난스럽고 막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막 파고 막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진지하게 좀 야구 얘기도 좀 하고 또 뭐 거기서 또 좀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또 해주고 네. 이런 건 좋은데 방송이 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정태영이 나갔다라고 소리를 듣고 아 정태영이 좀 많이 급했구나. 아니 뭐가 그랬죠? 아니 뭐 어쨌든 정태영이 최근에 뭐 좋았던 일이 별로 없다 보니 가서 뭐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급해서 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보고 나가라 그러길래 난 별로 이슈가 없는데 좀 이 생각도 좀 들었고 진행을 박주영 의원이 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박주영 의원이 뭐 그렇게 가볍거나 장난칠 스타일이 아니라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방법으로 좀 갈궈드리겠습니다. 자, 저하고는 어떤 사이인가요? 박재홍 의원은 이제 저보다 뭐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3년 밑에 네네. 뭐로 이렇게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고 여기는 연세대학교 나와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다닐 때 이제 광주로 전주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박주영 의원을 처음 봤죠. 지금도 키가 별로 안 크지만 그때도 키가 별로 안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갈구시나요? 아니 뭐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니까.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뭐 바깥쪽을 되게 빠르게 던지고 뭐 유격수도 보고 센터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운드 플레이요. 원래 광주일고에서 야구를 잘하면 고대를 많이 왔어요. 근데 연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기가 김종국이잖아요. 저는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왔습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밝힐 거지만 제가 고대를 갔으면 김종국은 고대를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박주영 의원은 뭐 투수로 해도 되고 뭐 삼루를 봐도 되고 외야를 봐도 되고 네. 뭐 다 되니까. 제가 원래 고대에 먼저 가등록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무슨 이제 사연이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연대로 왔는데 그래서 김종국이 그래서 고대를 간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 차차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마혜영 선수의 화려했던 야구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야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야구부가 있었는데 3학년 때까지는 야구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4학년 때 이제 그 야구부 감독하고 주장하고 이제 4학년 반을 돌아요. 돌면서 야구 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수업 마치고 운동장에 모여라.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서 하게 됐는데 한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키니까 나머지 애들은 장난스럽게 왔던 애들은 다 빠지고 이제 막 여름에 달리기 시키고 진중한 사람만 남았네. 네, 진짜 하고 싶은 애들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서 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시켜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서면에 가서 뭐 글러브 자이언트 글러브라고 이렇게. 야, 우리 때는 막 종이 접어서 했는데. 아니 왜 이래? 자이언트 글러브. 그 자이언트는 있었죠. 야구를 시작하면 입문하면 사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샀어요? 바로 샀지. 아니 감독이 그래서 사라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이언트 글러브를 하나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 크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어릴 때.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1번 타자 스타일이에요. 빠르셨네 그럼. 광주의 이종범이라고 부산의 마이앤 그러면 알았어. 왜냐하면 둘 다 유격수의 1번 치고 그랬거든. 이거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아 진짜 맞습니까? 이거는 이종범 위원한테 물어보면 요거는 네. 왜냐면 확인해보세요. 제가 또 못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못 들은 이야기 또 팬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 시내에서 전체 타율 1위였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1년 통산 타격 1위를 해서 네. 그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갖고 이제 매년 한 명한테 그 상을 주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한문현 코치님이 동아대학교 다니고 있는 시절에 그때 상 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상을 받았죠. 초등학교 때 전체 타율 1위 했었고 중학교 때 부산의 지역에서 열리는 화랑 관창대회라고 있더라고요. 화랑 간창기. 네, 화랑 관창기. 근데 이제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고 멤버가 고대로 부산고로 다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부분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 기억으로는 야구부가
한 학년이 한 15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전부는 못 갔어요. 그럼 그 중학교 멤버가 굉장히 좋았던 거네요. 중학교 때는 멤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또 고등학교 가서 안 크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투수들이 안 크더라고. 반대로 나는 컸는데. 나는 1번을 치다가 덩치가 커져갖고 4번으로 가고 그 제구력 좋고 공 잘 던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키가 안 크니까 구속이 안 나서.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아는 선수들은 누구가 있을까요? 강상수가 내 하나 밑에거든. 네. 그러니까 강상수가 에이스 역할을 많이 했었고 네. 상수형. 네. 그 다음에 강봉수 봉수형 중앙대. 동기. 네, 왼손 LG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호원이라고 아. 이 언더 좋았다. 나 기억난다. 기억나지. 네, 그 형이 아마 경성대인가 가지 않았나요? 볼 좋았어. 그렇게 세 명이서 제일 많이 던졌던 것 같아. 야, 멤버 좋았네. 나쁘지 않았는데 오른손, 왼손, 언더 다 있었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아마추어 때 첫 포지션이 유격수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중까지 유격수를 받고 부산고를 지나가셔서 3루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고대 가서는 또 2루로 변신을 했어요. 3루도 보고 2루도 보고 네, 있어요. 3루 보고 2루 보고 이렇게 계속 포지션이 바뀌셨는데 그럼 맞네. 중학교 시절만 해도 전국에서 이종범 선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격수 1번 타자 맞네요. 표정이 못 믿는 표정인데 아니 내가 혜영이 형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종범이한테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계속 상급학교 올라갈수록 신체가 커지니까 순발력이 아무래도 민첩성이 좀 떨어졌네요. 그런 거보다도 종범이는 뭐 같이 운동을 해봤지만 뭐 박정 위원도 뭐 도루하고 뭐 이러지만 종범이는 좀 첫발이 빠르잖아. 맞아요. 첫발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동물적인 게 있거든. 네, 우리는 이렇게 스타트하는데 정보명은 바람, 벌써 가 있는 느낌이라 바람 이렇게 스타트. 기아 있을 때 한번 생각나는데 이제 같이 뛰는데 분명히 같이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튕겨져 나가는 게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뭐 도로에서 죽은 적도 없고 나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그러면 중학교 시절 때 라이벌 이종범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나았다? 아니 초등학교 때는 이종범을 알았어. 이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야. 때 우리가 광주에 경기를 하러 가서 광주 서림의 유격수가 이종범이고. 저도 서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도 광주 서림 다 나왔잖아. 그래서 광주 서림의 유격수였고 나는 부산 대현이어서. 아, 부산 대현의 유격수. 그러니까 내 위에 뭐 개원이 형도 있고 박개원 선배도 네, 있고 네, 네. 그다음 정태형도 대현이야. 그러니까 계속 박동희 선배 쭉쭉쭉 올라간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중학교 때는 종범이를 못 봤어 한 번도. 그러다가 이제 광주 일고 이제 전국대 가서 이제 그때 종범이를 다시 봤지.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니 뭐 여전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부산고 다닐 때 조두목 감독이 나한테 도루를 이렇게 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는 조금 관심사가 없어지고 그냥 뭐 타격하고 뭐 그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스타일이 바뀐 거지. 네. 자, 아무튼 초중고를 거쳐서 마영 선수가 이제 고려대에 입학을 합니다. 네. 고려대 다닐 때는 특이하게 야구 선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야구 못지않게 학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이 소문이 자자하고 또 제가 봐도 야구 선수 출신 중에 거의 지니어스예요. 네, 굉장히 박학다식하십니다. 네, 그래서 대학 시절에 기억에 남았던 일이 영어학원 다닌 일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박주영 의원이 너무 과찬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 생활에 시간이 좀 나니까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친형이 이제 제가 89학번이고 87학번에 우리 친형이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같이 다녔어요. 아, 그러다 보니 이게 다들 머리가 좋으시네요, 형제분들이. 아니 우리 형하고 저는 이제 형은 공부를 해서 고대를 갔고 네. 나는
이제 운동을 해서 고대를 갔는데 우리 외가 쪽이 삼형제가 있는데 다 서울대를 갔어. 야,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야, 그 중에 한 명 의사고 또. 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부모님이 그쪽에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난 솔직히 공부를 못했어요. 난 공부를 못하고 그냥 시간 날 때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것 뿐이고 전주훈련을 외국으로 나가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형한테 이거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학원을 가라.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가 이제 마영 선수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운동 선수들이 영어학원을 간다?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맞죠? 흔치 않죠. 네. 근데 외국에 전지훈련 갔을 때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우리 외가 쪽이 삼형제가 서울대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삼형제하고 우리 형이 이제 87학번인데 방위를 갔다 와서 같이 4학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5명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 외가 쪽하고 우리 집하고 이제 돈을 합쳐서 집을 하나 얻어서 같이 이제 이게 숙식을 해결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3학년 때까지는 숙소에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4학년 때는 내가 출퇴근을 하는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원래는 기숙사에 있어야 기숙사에 되는데 3학년 때까지 있고 4학년 때는 아예 나오셨네요. 고려대학교 기숙사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다니는 거고 맞아요. 지방 애들은 연대도 또 똑같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내가 서울에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학원 갔다가 수업하고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을 잘 활용했는데 그것도 이제 고대가 정말 훈련을 많이 안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또 그게 가능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성근 감독님이 훈련을 하는 팀이었으면은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힘들어요. 이제, 목표가 그 서울대 감독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고 싶었어.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서울대 입학하려고 하니까 서울대는 토익 토플이 아니고 탭스를 봐야 돼. 탭스를 해서 다른 그 과는 한 700점, 800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네. 근데 체육교육학과는 딱 400점이더라고. 자, 그럼 몇 점? 최고 점수가 300점? 그래도 잘하셨네. 근데 이게 탭스가 어려운 게 이게 그 분야가 없어. 스포츠가 나올 수도 있고 의학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기본 바탕이 있어야 이게 되지. 갑자기 막 이쪽 공부인데 전혀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1도 몰라.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박정희 위원 저기 해설위원 할 때인데 네네네. 박사학위는 학교에 그냥 그 일주일 내내 있어야 돼갖고 그래서 이제 해설위원을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데 고르다가 단국대로 가서 단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 자, 그러면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손아의 유튜브 피니시? You are going. 그러니까 오늘 이게 끝나고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where are you going? Where I'm going 유튜브 피니시. Where are you going to do? Where are you going to do? going to do?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유튜브 피니시. 맞네. 이거는 편집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네. 자, 그러면 고대 시절에 이상훈 위원하고 좌상훈 우회형으로 불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상훈, 마혜영 이 두 명의 선수의 존재감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동기고 92년도 대한야구협회가 집계한 종합 기록에 따르면 대학 최고의 투수와 타자로 꼽혔습니다. 몰랐네요. 몰랐죠? 몰랐어요. 저희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저희 안기부보다 더 조사 잘해요. 네, 두 분이 그렇게 뽑히셨어요. 네. 그때 이제 4학년 때 이상훈 선수가 연속 삼진. 14연속 K 네. 뭐 신기록을 세웠고 그때 이상훈 선수가 6회를 던졌어요. 6회 던지면 18타자를 상대하잖아요. 네네.
14K를 잡고 4명 빼고 다 잡았어. 아니. 다 잡지. 아니 14K를 잡고 네. 15번 타자가 3루 땅볼. 그리고 또 삼진 잡았어. 그리고 또 삼진 3개. 아, 맞아. 그래서 18타자를 상대해서 17K. 맞아. 그래서 뭐 우리가 첫 번째 대회 우승하고 두 번째 대회 준우승하고 이래서 뭐 성적도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홈런을 제일 많이 쳐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계 대회 때 제가 도루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좀 같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92학번인데 제가 1학년 때 마혜영 선수가 4학년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상훈이 형이야 뭐 그때 연속 삼진 잡으면서 난리가 났었고 혜영이 그때 4번 칠 때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자, 대학 시절에 등번호는 마혜영 선수는 49번.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학교 때? 네. 아닙니다. 29번입니다. 아, 29번. 네. 아, 요거 저희가 조금 네. 약간의 그 저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에 와서 마혜영 선수는 49번. 프로에 와서. 네. 그리고 이상훈 선수는 47번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혜영 선수는 조 카터를 좋아해서 49번을 달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선수는 탐 글래빈을 좋아해서 47번을 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추천을 해준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사실입니까? 내가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은 안 나오는데 AFKN이라는 채널이 있었어. 그 최익성 의원이 말하는 AFK의 미국 방송 사실을 도둑 방송 본 거지. 그래서 거기에 메이저리그를 중계를 해줬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봤던 가이딩 라이트라는 네. 드라마도 있었어. 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를 보면서 뭐 좀 단어도 하나씩 더 배우고 뭐 이런 말하는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또 메이저리그를 봤는데 조 카터, 탐 글래빈 그때 당시에 잘하던 선수들이 이제 딱 들어오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롯데를 가야 되는데 롯데에 29분을 다는 선배가 누구냐면 윤학길 선배야. 이거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트라는 친구가 덩치가 커. 맞아요. 근데 이제 백넘버가 49번이고 뭐 홈런만 잘 치는 게 아니고 뭐 발도 빠르고 다재다능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덩치가 크니까 49번을 4번으로 만들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했고 했고 상훈 형은 왜 추천? 이상훈이는 톰 글래비를 몰랐어요. TV를 안 봐.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근데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메이저리그 접할 수 있는 공간이 AFK밖에 없었고 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해적 시청이거든요. 몰래 보는 거고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워낙 톰 글래빈이 그때 그 이게 생긴 것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세련되게 생긴 데다가 폼이 이쁘죠. 폼도 이쁘고 그 47번이라는 유니폼이 아틀란타 유니폼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야, 쟤 던지는 거 봐라. 저 정말 어울리지 않냐. 그래서 추천해 주신 추천했지. 추천했는데 그걸 달더라고. 왜냐하면 상훈이가 나보다 2년을 먼저 갔거든. 프로를. 맞아요. 나는 군대를 상무를 갔다가 갔고 상훈이는 먼저 갔으니까. 뭐 야. 분명히 그거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야. 이상훈 선수의 등번호 백넘버 47번은 우리 마혜영 선수가 큰 일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빵카페 오면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 선수들 중에 마혜영 선수가 뽑은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 네. 누가 제일 잘했는지 동기들 중에. 그러니까 순위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차 지명이 이제 두산, 지금 두산이 추상근이가 1차 지명을 받았고, 그 다음 김홍집이가 인천 갔었나? 홍집이요? 태평양. 네, 태평양 갔을 때인 것 강북 때.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박충식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산 롯데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도 우리 때 1순위 누구다? 제일 잘했다. 우리 때 1순위는 구대성이지. 우리 자, 때 1번 구대성. 구대성이 제일 잘했고, 1학년 때, 뭐 1, 2학년 때부터 대표팀을 했으니까 제일 잘했는데, 대성이가 이제 아파서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 따지면 구대성이가 제일 잘했던 것 같고. 구대성 1번.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이상훈이 잘했고, 2번 이상훈. 투수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손차은이가 잘했어. 오, 손차은. 예전에 SK 단장. 한양대 네. 손차은이가 잘했고. 이종범도 밀리나요? 아! 까먹었네. 아니 나는 이종범이 항상 1, 2번으로 나오는데 말을 해줘야지. 해드렸잖아요. 자, 1번 그럼 누굽니까? 종범이지. 구대성? 아, 이종범. 그리고 구대성 2번. 이상훈. 3번이 이상훈, 4번이 손차훈, 5번. 5번이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이 4명은 저학년 때부터 대표팀을 했어요. 난 대표팀을 못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확 이제 터진 케이스고. 참고로 혜영이 형은 대표팀 시작을 나랑 같이 했어. 나는 대표팀 후배들이랑 했어. 나랑 같이 했어. 2학년 올라갈 때야. 네. 그러니까 대표팀에 대한 이게 크네. 태국만큼 당연히 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내셔널 팀 마크가 그렇지. 일단 야구에 잘한 척도에 일부 이게 좀 많이 들어가. 그 청소년 대표 했잖아. 네. 난 못했거든. 청소년 대표를 못했거든. 그래갖고 청소년 대표도 못했는데 국가대표도 못하나 이러면서 이래갖고 과연 프로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처음에는. 박지영 의원 연대 가서 1학년 때부터 시합 나갔잖아. 네. 나는 1학년 때 백업이었다니까. 1학년 때 내가 한 타석을 한 10번도 못 들어간 것 같아. 그냥 잠깐 뒤에 메인 뒤에 백업하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학년 때부터 난 주전이었거든. 근데 이제 보통 청소년 대표는 대학 가면 다 주전이잖아. 그렇죠. 종범이는 들어가자마자 쇼 보고 뭐 그 첫 번째 대회 하는데 박동희 선배 공 그냥 연타석으로 홈런 치고 그래갖고 맞아요. 그때부터 바로 그냥 대표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대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학교 때는 뭐 한 5, 6위 정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대학 얘기가 굉장히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입단 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대학 졸업한 92년 롯데에 2차 1지명을 받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대신에 프로를 안 갔어요. 상무를 가셨습니다. 상무 입대. 이 선택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하고 좀 그 시대적으로 많이 다른데 그때는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되면 이제 현역이었거든요. 현역이 가게 되면 일반 병원으로 가야 돼. 지금처럼 상무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총 들고 총 가야 들고 돼요. 총 쏘고 뭐 이게 전투복 입고 다녀야 네. 되기 때문에 이제 키 큰 사람들이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고 좀 방위로 좀 빼고 싶어서. 방위로. 네, 그래서 방위로 빼고 싶어서. 몸이 안 좋으면 빠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병원을 다녔어요. 고려대 다니니까 고대병원을 다녔어. 계속 다녔어. 이제 그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 교수가 탁 맨 마지막에 탁 검사를 하고 사진을 쫙 보더니 야 허리 좋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네. 나는 지금 이 좋다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현역이었어요.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현역으로 가서 그래서 현역 판정을 받으니까 현역 판정을 받고 이제 그때 스카우트가 롯데 스카우트가 박동수 선배가 네. 스카우트였는데 강병철 감독이었고 강병철 감독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갔었어요 구단에. 가서 강병철 감독이 너 뭐냐 이러더라고요.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너 군대 가 이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강병철 감독이 너 무조건 롯데 와 이렇게 했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군대 가 이러시길래 그래서 뭐 고민 안 하고 군대를 갔고 그래서 군대를 가서 해결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박지용 위원이랑 박지용 위원 이제 1년 빨리 들어왔네. 그래서 심재학 네. 단장이랑 같이 그 2살 어린 후배들이랑 이제 같이 입단 동기는 입단하게 2년 됐죠. 밑에 이제 후배랑 같이 입단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네요. 강민철 감독님이 군대 먼저 해결해라. 네. 군대는 빠지고 싶은데 빠질 방법은 없고 허리 그렇죠. 너무 튼튼해. 그래서 결국 상무 가자. 그래서 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보통 상무가 그때 공군이에요. 예, 공군인데 또 국가대표는 육군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군이 복무기가 좀 긴데. 공군이 30개월이고 네. 저는 정확하게 26개월 이틀 하고 나왔어요. 공군인데 육군 신분으로 된 거네요, 그럼. 그 국가대표에 한해서만 그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무 감독이 이런 거지. 야, 육군 해줄 테니까 빨리 와. 뭐 이런 거. 그래서 전 졸업식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랑 대표팀을 같이 했다니까. 국가대표인데 혜영이 형이 그때 상무 출신으로 형 혼자 있었나요? 한 명. 권호영이 있었죠. 아 오영 형, 권호 형. 권호영한테 포수. 화장품, 맞아. 한국 화장품. 맞아,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실업 선수 한 명, 상무에 있는 형 한 명,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멤버들이 그때 만들어질 때인데 우리랑 같이 국가대표를 했었지. 자, 상무 제대 후에 프로에 이제 1995년도에 입단을 하셨습니다. 네, 당시 이제 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인 선수가 롯데의 4번 타자를 맡았어요. 근데 이때 정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네. 야, 이 정경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신인 선수가. 그리고 기록이 그 당시에 2할 실프놀이에 18개 홈런 87타점. 제가 볼 땐 굉장히 잘했어요. 2할 7푼 9리 아닙니까? 5리입니까? 네, 올입니다. 5리예요? 네.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네. 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기분이 어땠습니까? 3월 16일 날 제대했어요. 3월 14일 아니면 스프링 3월 캠프를 못 갔어요. 3월 16일 날 제대했고 아마 개막전이 4월 초였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 지나고 바로 이제 시즌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김용희 감독님이 이제 보시기에 그때 상황이 전준호, 이종훈, 김원국, 김민호 라인업 네, 좋았어요. 좌타 라인이 많아서 네, 다 왼손. 상대 팀들이 이제 좌투수 선발을 많이 쓸 때라 그래서 이제 김용희 감독님이 어쨌든 나를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좌투수가 선발을 많이 올라오니 힘이 있는 애를 중간에 좀 넣어서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과감하게 기용을 했죠. 네. 자, 이거는 그 앞전에 박정태 선배님이 오셔서 좌타 라인이 많아서 왼손 투수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오히려 우타자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돈 많이 받았죠. 예. 저는 왼손이 아무리 공이 빨라도 치기가 좋아요. 뭐 박정희 의원도 뭐 저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왼손이 좀 잘 보이기 때문에 타석에서 그래서 물론 뭐 쿠바 투수들 정도는 치기 힘든데 그 정도 아니면 뭐 예. 그럼 그때 앞전에 박정태 선배님이 말한 게 맞네요. 맞는 말이죠. 어느 정도는 네. 좌타 라인 덕을 봤다는 거네요. 네. 자, 굉장히 잘했어요. 신인 때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인왕은 이동수 선수한테 뺏겼습니다. 뺏겼습니다. 네, 뺏긴 건 아니고 뭐 예, 이동수 선수한테 갔죠. 갔어요. 네, 신인 근데 상- 이때 이동수 선수가 저하고 동기예요. 그렇죠. 저하고 동기인데 고졸로 입단을 했고 중고 신인왕입니다. 이때 이미 4년 차였어요. 전 제가 받을 줄 알았어요. 예. 저는 내가 받을 줄 알고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차려입고 시상자를 갔는데 네. 그때 이동수 선수가 삼성에 있을 때 네. 마무리 캠프를 저기 애리조나인가 플로리다라 갔었어. 갔는데 왔더라고. 그래서 시상식장에 이동수가 딱 보이는 순간 졌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그게 이런 얘기는 아마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기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인기 투표야? 예, 이게 뭐 정말 야구 전문가나 뭐 해설자나 뭐 이런 KBO 관계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자들이 투표를 해요. 야구 기자니까 그때는 뭐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뭐 일간 스포츠 이런 기자들이 담당 기자들이 있으니까 삼성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아마 그 기자들을 잘 챙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팀 성적이나 제 개인 성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근데 어떤 삼성의 어떤 그 어떤 뒤에서 프론트 힘에 네.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골프하고 정치하고 골든글러브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 고개를 드는 순간에 막았다. 아니 뭐 고개를 들고 다니고 뭐 그럴 입장은 그러니까 아니었지만 골프도 고개 드는 순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농담인데요. 뭐 그럴 정도로 사실은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경쟁보다는 약간의 인기 투표가 좀 많이 첨가가 됐다. 말이 나왔으니까 박지원 위원 요번에 그 한국 야구 레전드 40이 네. 들어갔나요? 네. 몇 위죠? 저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대 30 몇 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도 그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네, 아무튼 어. 네, 그거는 차차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9년도에 기량이 만개를 합니다. 요때 기록이 대단합니다. 네. 타율이 무려 3할 7푼 1리, 35개의 홈런, 187안타, 119타점. 요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타격왕 하셨잖아요. 타격왕 했죠. 네. 타격왕 최다 안타 1위 네. 했던 것 같아요. 야, 이 기록은 MVP를 받아도 되는 기록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못 받으셨잖아요. 못 받았죠. 그때 누가 받으셨죠? 이승엽 때문에. 못 받을 만한데. 못 받아. 승리한테는. 99년도는 마혜영 본인한테는 어떤 해였던 것 같습니까? 98년도 시즌 마치고 네. 그때 그 마무리 훈련을 할 때 그 구단에서 일본에서 그 모도이라는 타격 코치님을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해서 어느 팀에 계셨죠? 그때 그분은 해설하고 계셨어요. 해설하시는 분. 일본에서 해설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그때 단장님이 이제 그 이철화 단장님이 네. 이제 그분이랑 좀 인스트럭터로 이제 인스트럭터로 초빙.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전주훈련을 갔어요. 내가 이제 그 배트도 긴 거를 쓰고 몸 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때 코치님이 이제 몸 쪽에 들어오는 공을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궁금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이제 박종현 잘 알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배트를 힘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배트가 부러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배 중심에 맞춰야 되니까 이 팔을 필려 그러면 안 되니까 왼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냥 몸 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치는 거. 요즘에 흔히 말하는 몸통 스윙. 몸통 스윙. 네. 뭐 이제 이거를 그 외국 애들은 티라노 네. 그러니까 이제 공룡이 위에 팔이 짧거든요. 그래서 티라노 타격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게라로 오브 더 치킨이라 갖고 뭐 이렇게 좀 확 치워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인데 그때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훈련 방법은 그 피칭 머신을 이렇게 몸 쪽에 거의 내 그 가슴 앞으로 공이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항상 치기 거예요? 처음에는 못 치죠. 처음에는 막 파울 치고 이렇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중심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골프에서는 치킨윙이 되면 안 네, 된다는데 반대로 야구는 인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온 볼은 이 치킨윙으로 대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결국은 그분의 조언으로 확 바뀌었네요. 그렇죠. 저는 그 모도이 코치 때문에 어떤 타격에 좀 눈을 떴다라는 게 이제 그 나무 배트를 들고 몸 쪽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얻었다, 예, 배웠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마혜영 우리 선배님이 워낙 키가 크고 장신이가 바깥쪽은 다 이렇게 닿거든요. 근데 몸 쪽을 오면은 이게 부러지거나 이 몸 쪽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일본인 코치님을 잘 만난 덕분에 몸 쪽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 것 같고 와 진짜 은인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인정해 주는 위치로 올 수 있게 뭐 변곡점이 예, 됐네요. 완전히 저를 한 단계 아니라 한 두 단계 끌어올려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9년도에 그 명경기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99년도 삼성과의 이제 플레이오프는 지금까지도 좀 회자가 되는 포스트 시즌이었어요. 6차전까지 3승 3패. 그리고 마지막 7차전은 드라마였거든요. 드라마죠. 네. 기억하십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투수는 노장진이고 호세 선수가 쳤는데 이게 가운데 담장 넘어갑니다. 네. 원스트라이크 원볼에서 투아웃에 이제 삼성의 노장진 3구째를 받아쳐서 가운데 담장 넘기는 호세의 솔로 홈런. 네. 요때 이제 난리가 나죠. 네, 삼루 베이스 밟고. 네. 네.
설명을 잘해주세요. 네, 요때 이제 관중이 투척한 요 계란이죠.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 호세의 Y존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고, 근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관중들이 하니까 호세가 이제 배틀을 또 집어 던집니다. 네, 이게 KBO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제가 이제 다음 타자예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지고 있었죠. 2대0으로 치고 있다가 네, 그래서 지금 한 점 쳐서 2대1이 된 2대1 거예요. 된 거고. 네. 이 사태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한 3, 40분, 1시간 가량 일어나지 않았나요? 30분은 더 된 것 같아요. 네, 1시간 정도. 네, 네. 느낌은 한 30분 더 된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타석에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2대1로 뒤진 상황, 마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초구 바깥쪽 스윙. 요거 빠른 볼 그냥 노렸네요. 그러니까 초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이게 완볼인가 어떤 내가 볼 때는 유리한 볼 카운트인데 힘이 좀 들어가서 네. 욕심을 냈는데 그래서 높은 공 치고 나서 이제 내가 헛스윙하고 나서 야 낮은 거 치자 이랬는데 이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와서 노장진이 지금 보니까 장진이가 잘못했는 거예요. 몸쪽 좀 먹힐 텐데 바깥쪽 던져가지고 이때는 몸쪽을 잘 칠 때야. 네. 아, 요때는 때는 99년이잖아. 연타석 홈런 맞은 거잖아요, 지금. 아니 랑 데뷔를 맞아. 랑 데뷔를 지금. 야, 근데 세레모니 진짜 촌스럽다. 이게 난 세레모니가 없어, 솔직히. 나는 세레모니를 딱 2번밖에 안 했어. 맞아요. 네. 세레모니. 상대 투수 자극 안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하고 한국 시리즈 끝내기밖에 없어, 나는 세레모니가. 야, 요때 하면 보니까 어떠세요? 뭐 저 장면은 뭐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장면 중에 하나고 호세가 나는 급소를 맞는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타석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호세랑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호세를 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타석에 있는 바람에 못 막았어. 내가 만약에 더그아웃에 있었으면 막았을 거야. 컨트롤이 됐었어요? 컨트롤 됐지. 호세가요? 왜냐하면 호세가 그래도 내 말은 들었고 또 영어를 좀 하시니까. 대화가 좀 되고 그리고 호세가 물론 덩치는 큰데 또 키는 또 그렇게 나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리고 걔가 몸이 되게 순해.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흥분이 됐었으면 내가 만약 같이 있었으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잡았겠지. 야야 흥분하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타석에 있는 바람에 배 던진 걸 못 봤어. 그래서 나는 딱 보는데 배트가 날아가고 있더라고. 아 이거 퇴장인데. 근데 그 화면 보면요, 진짜 아수라장이에요. 네, 아수라장입니다. 네. 자, 호세의 홈런 그리고 관중의 굉장히 폭동 같은 폭동 그리고 경기가 재개가 되고 바로 이제 마영 선수가 동점 홈런 쳤는데 경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억울했어요. 일단 이제 퇴장이 됐잖아요. 퇴장이 됐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는 삼성이 뭔가 좀 조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 정도로 억울했다는 거죠. 야, 이거는 지금 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호세를 퇴장시키는 거는 니네 저라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 호세가 그때 뭐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야, 호세 나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겨? 근데 실질적으로 호세가 하는 행동은 퇴장이 맞죠. 퇴장이 맞죠. 네. 퇴장은 맞는데 또 우리 입장은 뭐냐면 관중이 던져서 맞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징계를 주더라도 그 징계는 지금 경기 말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뭐 상벌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징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그냥 형님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롯데 선수들 입장에서 그렇죠. 여기가 또 원정 경기고 그 15,000명이 들어왔는데 한 10,000명이 막 난리가 아니었죠. 우리한테 막 이러니까 뭔가 뭐랄까 포로로 잡혀서 공격당하고 있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진짜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라운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막 압박하고 야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굉장히
아니 저 때는 뭐 아빠가 야유가 아니고 그냥 뭐 온갖 어, 것들이 다 날라들어. 그냥 쌍욕을 막 하면서 거의 뭐 이 철망이 없으면 내가 볼 때는 난리 났어 진짜. 자, 롯데에 있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선수들이 연봉이나 계약금 부분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그때 우리 그 연봉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것들이 다 뭐랄까 그 막혀 있었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야구장에서 식사하잖아요. 네. 식사를 하면 항상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얘기로 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풀이야. 그리고 우리 저 팀들 보통 네. 뭐 여러 팀 다녔겠지만 뭐 출정식처럼 하면 막 소고기집 가서 고기 먹고 이제 뭐 네, 네. 올해 잘해보자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고기 먹다가도 스톱 시켜도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구단의 처우가 좀 열악했다는 거고 많이 열악했어요. 연봉 올라오는 것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느끼신 거고.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말하지 않잖아요. 말 안 하죠. 네, 눈치를 그냥 보죠. 눈치 보죠. 네. 근데 마영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네. 이렇게 하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글쎄 그거는 뭐 뭘 제가 바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계속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 구단에서는 저를 좀 피곤한 선수, 컨트롤이 안 되는 선수가 된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선수협 사건도 같이 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떤 프로 팀에서 저를 볼 때 조금 그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아닌가. 저 친구는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는 정태영만큼 제가 현장 복귀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현장 복귀가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으로 첫 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에서의 어떤 99년도의 영광을 뒤로 하고 2001년도에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수협 사태가 2000년도에 나왔죠. 2000년도에 됐고 선수협 사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선수협 파동으로 이제 구단에 눈밖에 났다라고 맞죠.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그 진행된 거는 99년도 박지영 위원이 같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슈퍼게임. 네, 슈퍼게임. 네, 한일 슈퍼게임 갔던 그 25명. 원래 우리가 그 올림픽 공원에서 모여서 네. 예, 우리가 좀 대표성을 띠고 선수들한테 좀 동의를 다 구해서 원래 이제 개막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수협회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시즌을 더 가려고 그랬는데 겨울에 그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뭐 팀에 또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팀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활동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저는 이제 롯데를 대표해서 그때 같이 했었죠. 예. 그래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구단이 볼 때는 좀 눈밖에 났던 것 같고 뭐 제가 듣기로는 그냥 위에서 무조건 보내라 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다른 팀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철화 단장님이 부산고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부자팀에 가라. 그래서 머슴도 부잣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삼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갈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선수 파동으로 인해서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게 결국은 잘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예, 뭐 나쁘지는 않았죠. 네. 예, 근데 고향팀을 떠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걸음이 뭐 가볍지는 않았죠. 네.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삼성에서 이마양 트리오가 결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외국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고의 네. 클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때도 4번 타자가 마엠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쳤어라기보다는 이제 양준혁 선배나 이승엽 감독이 이제 좌타자니까. 가운데 네. 이제 포진을 네, 해놓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 전략적으로. 네. 네. 자, 이마양 트리오를 우리 마영 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외국인 하나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안 끼고 어떤 토종 선수들끼리 뭉쳤다는 데 대해서 어떤 좀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셋 중에 제가 제일 떨어져요. 네. 아니 이거는 내가 잘했다고 말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앞에 뒤에 좌타자 이 타수 이 라인업 때문에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서로 도움을 받았죠. 서로.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5번을 치면 3번, 4번 할 때 왼손 둘을 상대하고 내가 탁 나오면 피차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이나 언더핸드나. 그러니까 둘 다 손해를 보는데 내가 중간에 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차를 3명을 쓸 수는 없잖아요.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중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서로 좀 도움을 받았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은 준혁이 형이에요. 왜냐하면 준혁이 형은 공을 잘 봐. 잘 안 치죠.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나가니까 앞이든 뒤에든 도움이 돼. 근데 이승엽 감독은 무조건 홈런이야. 비슷한 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투아웃에 주자 2, 3루야. 투아웃 주자 2, 3루에 이승엽 타석에 들어와. 그럼 상대를 안 하잖아. 안 하지. 걸르지. 유인구 계속 던지는데 얘는 계속 치는 거야. 이승엽 감독 계속 치는 거야. 그럼 난 뒤에서 야, 저거 좀 걸어 나가면 내가 만루 찬스가 오는데 왜 치는가 그러는데 계속 쳐요. 승엽이가 기록은 제일 뛰어나고 잘했지만 좀 내실면에서는 준혁이 형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제일 딸렸어요. 예,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3명 중에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양준혁 선수의 최고 장점 어중간한 투수들 압살합니다. 압살해요 진짜. 네? 스윙이 다르지. 네. 그리고 에이스 나오잖아요. 안타 하나 치고 볼넷 다 올라. 자, 그러면 마혜영 선수가 평가하는 KBO 역대 최고의 클린업 트리오는 누가 있을까요? 저희가 좀 보기를 드릴게요. 99년도에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네, 좋아요. 데이비스, 로마이어, 장종훈 있고요. 그리고 00년도에 두산의 우동수 트리오. 우동수. 네. 그리고 03년도에 삼성의 이마양 트리오. 그리고 2010년에 롯데 홍대갈 트리오. 홍성은 이대호 가르시아. 근데 홍대갈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년에 최근이죠. 뭐 조금 뭐 텀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NC의 나이테 트리오. 나성범, 이호준, 대임진. 그리고 이제 저는 번외로 하나 해봤어요. 98년도에 현대의 박재용, 쿨바, 김경기. 이건 번외입니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괜찮았어요. 금연바도 괜찮았어. 무서웠어. 어디가 제일 낫습니까? 일단 뭐 이마양 트리오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 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라는 입장에서 위압감. 예, 참 위압감이 하나 데이비스 로마이어하고 우동수하고 거의 쌍벽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느낌으로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록으로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마양이 학계 성적이 3할 7리에 127홈런에 359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목하신 하나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3할 1위 102홈런에 301타점. 근데 지금 저희가 나열했던 트리오 중에 성적은 이마양 트리오가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다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우동수 트리오는 이제 홈구장이 좀 잠실이라서 홈런 개수가 그렇게 좀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뭐 걔네들도 뭐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그 우리가 나열했던 트리오들은 아마 각 팀의 팬분들은 자기 팀 클린업이 가장 좋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다 잘했던 선수들이고 네, 기억에 남는 클린업 트리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린업 트리오는 투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타자들은 좀 보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투수들이 그때는 이제 피해 가려고 그랬어. 로테이션을 건너뛰려고 그러거든.
몸이 안 좋은데 요번 로테이션 하루 좀 건너뛰겠다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2002년도 한국 시리즈 6차전 끝내기 홈런. 이거는 역대 KBO 한국 시리즈 중에 정말 명장면이거든요. 예. 마이행의 야구 인생, 그리고 이제 KBO 리그 역대 한국 시리즈 최고의 홈런으로 손꼽히는 장면인데 한번 볼까요? 네. 예. 자, 이게 지고 있었는데 9대 6으로 삼성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칩니다. 예. 저게 지금 야간 경기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게 2시 게임이에요. 아, 왜 그랬죠? 아니 2시 경기인데 점수가 많이 나고 아, 이게 김정은 감독이 워낙 투수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2시 경기가 나이트를 키고 하게 된 거네요. 밤이 된 거라니까. 여기서 이제 동점 3는 나왔어요. 예, 지금 한 4시간 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제 하나에 최은호 감독이 올라왔고요. 최원호 감독은 이거 틀면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자, 김성 감독님의 모습도 보이고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또 바깥쪽이네. 야, 요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이거 한 바퀴 돌았어요. 왜 돌았나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쳤을 때 네. 나는 넘어갔는데 네. 라이트가 채만호인데 네. 채만호가 공을 잡을 듯이 가는 거야. 아, 펜스 밑에서 잡을 듯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넘어가는 건데 근데 딱 넘어가길래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면서 전광판을 봤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지긋지긋하게 가니까 네. 이게 혹시 8회면 또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9대 9가 아니고, 10대 9가 아니고 9대 9면 네. 또 해야 되니까. 맞아. 이거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이렇게 돌면서, 야, 이거 10대 9 맞지? 끝난 거지? 이렇게 좀 확인하고, 뭐 좋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네. 이게 왜 역대급이냐면, LG는 김성근 감독님이었고, 삼성이 김웅용 감독님이세요. 삼성이 정말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고, 한국 시리즈를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웅용 한번 모셔오고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승을 했는데, 자, 그럼 먼저 동점 홈런이 나왔던 이승엽 선수가 이상원 선수한테 동점 홈런 친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9회 말 들어갈 때 선두 타자가 누구냐면 김재걸 코치야. 김재걸. 네. 김재걸 코치가 나한테 왔어. 형, 공을 기다려야 돼요. 쳐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3점 차잖아. 기다려라. 아니, 쳐라. 쳐라. 초구로 쳤다니까. 안타. 2루타를 쳐. 네. 그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1번 타자가 강동우 뭐 박한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그 한 명이 죽고 이제 한 명이 볼넷을 볼넷을 나가서 나갔어요. 1, 2루가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들어갔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승엽 감독이 그때 타율이 1할 1푼 한국 시리즈에서. 1할 1푼 이랬어. 그래서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게 6차전이고 5차전에 이상훈 선수가 나한테 홈런만 했어. 그러니까 홈런 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병살타만 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이승엽 감독이 그냥 혼자 죽으면 나를 걸릴 것이다. 그러면 준혁이 형이 5할을 치고 있었어. 한국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타율은 준혁이 형이 제일 좋아. 네. 근데 사람들이 몰라. 네. 그래서 준혁이 형이 잘 갖다 맞히니까 네. 준혁이 형이 치면 경기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승엽이가 3를 쳐버린 거지. 네. 그래서 동점이 됐잖아요. 아무도 생각을 못 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승엽이가 이제 3를 하고 들어오면서 끌어안으면서 형님 좀 제발 좀 끝내주세요. 이승엽 감독의 멘트가. 그러면 이승엽 감독은 또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삼성이 우승하면 자기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나한테 이제 다 부담이 온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승엽이가 3런을 치는 바람에 네. 자,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이 됐고, 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리고 최은호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이제 투수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이때 기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이상훈 선수가 이제 힘이 떨어졌고 5차전 홈런도 맞았으니까 당연히 바꾸겠지 생각했는데 워낙 많이 바꾸시니까. 그런데 이제 불펜에 최원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현호. 경원호. 경현호 투수가 있었는데 네. 내가 최원호한테 강했어. 아, 원호가 나한테 홈런을 좀 많이 맞았고, 헌호는 좀 약했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약한 거보다는 경현호한테 홈런 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 현호가 올라왔으면 볼넷이야. 그러니까 되게 약간 슬라이더 잘 던지니까 그렇죠. 도망가는 피칭 해서 볼넷 나가고 준혁이 형 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최원호가 올라오길래 나로서는 뭐 땡큐. 김성근 감독 야구 인생 중에 최고의 미스가 아닌가. 예. 자신 있었다는 거네. 아유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최원호한테 내가 강했어요. 최원호 감독한테 강했어요. 예, 그래서 최원호 감독도 아마 저 오른손 타자지만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할 수밖에 없네. 우리 최원호 감독이 제구 뭐 괜찮았고, 그다음 큰 커브를 던졌는데, 마영 선수가 커브 잘 받아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몸 쪽은 버리는 볼을 많이 던졌을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반응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이미 이 딱 프레임은 짜져 있는 거야. 타격 프레임은 자기가 칠 수 있는. 최원호 감독의 그때 그 구속으로는 몸 쪽을 던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그리고 이제 몸쪽 잘 못 던지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근데 저는 바깥쪽 잘 치거든. 바깥쪽 워낙 리치가 기니까 다 걸리거든. 또 바깥쪽이야. 홈런 친거 보니까. 자, 끝내기 홈런을 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보통 한국 시리즈 하면 우리 호텔에서 자잖아요. 네. 저 때는 집에 갔어요. 왜요? 그건 뭐 김홍룡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는 홈, 어웨이 전부 호텔에 있는데. 어쨌든 뭐 집중하라고 호텔에 있는데 그냥 집에 갔는데 정말 그 전날 꿈에 임수혁 선배가 나타났어. 이야. 진짜. 수혁이 형이 롯데 있을 때 같이 하다가 그 부정맥으로 쓰러져 갖고 식물인간 상태로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수혁이 형을 생각하고 잠이 든 게 아닌데 정말 수혁이 형이 나타났어. 근데 수혁이 형이 나타나서 뭐 홈런 쳐라 이런 게 아니고 수혁이 형이 정말 나타나 갖고 대표팀 같이 했으니까 알 거야. 네. 정말 유쾌하신 분인데. 정말 근데 재밌고. 정말 꿈에서 너무 이렇게 막 그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형, 다 나왔어. 괜찮아. 이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정말 즐겁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홈런, 한국 시리즈 MVP 되고 나서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운이 좀 오지 않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6차전인데, 낮 경기는 우리가 다 이겼어요. 추우면 지는 거야. 근데 이날 따뜻했어. 해 떨어지면 안 되네. 원래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졌거든. 이 경기도. 이기고 있다가 해 떨어지면서 김지현 단장이 나와갖고 좌중간에 빠뜨려갖고 역전됐거든. 그래서 한국 시리즈 6차전의 성의 투수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 진짜로요? 모르잖아. 네. 이 경기 성의 투수는 그 강영식. 기아에서 온 왼손 투수. 왜 강영식이냐? 패전처리를 나왔다가 끝내기 쳐갖고 성의 투수가 된 거라니까. 그렇구나. 이게 마무리 라운드 임창용 노장전 얘기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제 그 고 임수혁 선배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고 임수혁 선배님이 마영 선수의 끝내기 홈런에 정말 큰 일조를 하셨네요. 수혁이 형하고 이제 그 상무, 고대, 상무, 롯데 이렇게 계속 같이 운동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상무 쓸 때는 또 같은 방을 썼고. 그리고 수혁이 형이 그 집이 좀 예전에는 이렇게 부유해서 되게 많이 챙겨주고. 네, 맞아요. 예, 뭐 후배들한테 밥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주는 그런 선배였고. 워낙 성격도 좋고 이래서 뭐 제가 대표팀을 같이 했었어요. 우리 마영 선수랑 고 임수혁 선배님하고 상무 때 같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유쾌하시고 재밌고 후배들 잘 챙겨주시고 아무튼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삼성 왕조 시절이었습니다. 네, 삼성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한국 시리즈였던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팀을 옮깁니다. 네. 네. 삼성에서 FA를 하지 않고
또 고향팀 롯데도 가지 않고 기아로 갑니다. 이때 상황을 조금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기아를 가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삼성에 있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에 못 있을 것 같으면 네. 고향팀이 롯데로 가고 싶었어요. 네. 이때 FA였잖아요. FA였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 있었냐면 부산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상구 단장이 FA 신청하면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쨌든 뭐 저도 부산 출신이고 하니 그래서 부산에 가 있으면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김홍룡 지금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네. 계시고 이재하 단장님인가? 네. 네,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계셨는데 대구 상고 준혁이 형 선배예요. 네. 근데 이제 준혁이 형이 외야를 나갔거든. 준혁이 형이 외야수를 나가는데 수비를 잘 안 되니까 네. 외야했었죠. 네. 내가 지타를 치고 네. 나는 원래 1루수인데 네. 승엽이가 1루를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타를 치고 준혁이 형이 외야를 가고 이제 그게 싫은 거야. 이 구조가. 그래서 준혁이 형을 지타로 쓰기 위해서 나한테 3년 계약을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그때는 잘하면 4년 계약인데 이제 3년 계약을 제시를 하길래 그래서 이거는 좀 나가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4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아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삼성 단장님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좀 어떤 살짝 자존심이 상한 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이성혁 감독하고 임창용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계약을 안 해요. 시즌이 끝나면 시즌이 시작이 다 돼 가는데도 네. 이 친구들은 계약을 안 해.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성엽하고 임창용은 뭐 뭐랄까 옵션이라든지 뭐 어떤 광고에 의한 뭐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 끝내기 치고 이랬는데 연봉 협상을 하는데 내가 조정 신청을 들어갔다니까. 한국 시리즈 MVP가 조정 신청 들어간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야, 지금 들어봐도 네. 선뜻 이해는 안 되네요. 이해는 안 되지. 삼성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 끝내기 없는 주인공인데 연봉 조정 신청 들어갔다니까. 크게 쏠 것 같은데 네. 의견이 좀 이견이 생겼고요. 반대로 앞서 말한 이승엽, 임창용 이 두 명의 선수는 약간 좀 대우를 엄청 잘해준다 이런 약간 대우를 엄청 잘해준 것도 맞고 뭐냐면 자 야구가 1월 힘들어. 자 1월 10일 날 출발이야. 어. 1월 10일 날 출발인데 구단에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1월 10일까지 계약을 하라는 거야. 계약 안 하면은 안 데리고 간다. 아니 그런데요? 1월 7일 날 처음 만났는데 무조건 10일까지 계약을 하라고 내려왔다는 거야. 통보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두 친구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두 친구는 안 한대. 왜? 나도 올해는 그렇게 말할 상황이 되지 않냐. 구단에서는 아니래. 그럼 나 마음 상하잖아. 그래서 그럼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훈련은 갔어. 전주훈련은 가고 그래서 조정신청 들어간 거야. 참 이게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봤을 때 모양새는 참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제 구단에서 조정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합의는 해서 결론이 났는데 그렇죠. 예전에 뭐 저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대호 선수 6관왕하고 나서 연봉 조정 신청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일종의 마찰이 있었네요. 있었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선수였고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좀 시야가 좁잖아요. 이거 사실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죠. 롯데 시절에도 내가 저기 타자 국가 1위, 뭐 투수 국가 1위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 내가 항상 맨 마지막에 했어요.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른 선수와 다르게 뭔가 되게 막
요목조목 디테일한 거야. 다른 선수들은 이거를 이견을 제시 안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럼 구단은 이게 피곤한 거야. 그쵸. 이런 생각도 좀 안 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저 박주영 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기아에서 같이 했지만 기아의 전신의 혜태는 자 연봉이 뭐 2,400인데 2,400에 10% 그러면은 240만 원 오르는 건데 사람들이 야 12% 13% 계산을 못 하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야 저녁에 불러 술 한잔 마시면 탁 얘기해 야 그래 15% 줄게 그래 놓고 금액은 15%가 아닌 거야. 그럼 선수들은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술 마시면서 사인을 해요. 그럼 그 다음날 보면 그 금액이 아니야. 그것도 월급 받아보고 알아. 선수들이 되게 순수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수와 다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이러니까 아마 구단에서 싫어했죠. 싫어했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싫어했어. 힘들어했다. 힘들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힘들어했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FA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 이후에 야구 인생의 첫 암흑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2군도 내려가기도 하고 좀 안 좋았어요. 9년 동안에 제가 한 경기를 빠졌어요. 단 한 경기 네, 결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경기입니까? 네. 그리고 9년 동안에 한 경기를 빠졌는데 그 한 경기를 안 내보내준 사람이 김웅룡 감독이에요. 왜? 방망이 안 맞는다고 더블헤더 할 때 첫 경기를 뺐어. 그래서 나가 코치한테 얘기했어. 코치님, 지 6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나갔으면 최태원 선수 기록 내가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스윙을 하면서 코치님 이제 6경기 걸려 있는데 대타 한번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 네. 그 코치님이 감독님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끊어졌고 어쨌든 간에 나는 9년 동안 한 경기 못 나가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년 차에 뭐 계약금도 받고 대우를 받고 기아로 갔는데 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야구 인생이 이제 전개가 돼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그때 멤버가 좋았거든. 박주영 위원도 오고 이종범 선수도 복귀하고 뭐 이래갖고 장성호 네, 성호 있었고. 장성호 뭐 일루수도 있고 그래갖고 뭐 멤버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뭐 진필중 선수도 영입을 했었었죠. 외국인 투수도 뭐 처음에 막 볼도 빠르고 좋아갖고 야 이제 됐다 뭐 이랬는데 김성환 감독이 하차하고 윤하마 감독이 되면서 또 윤하마 감독이 뭐 좀 신인들을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제가 이군을 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아에서는 어떤 부분이 마영 선수를 좀 힘들게 했습니까? 성적이 안 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뭐 그 삼성에서 그냥 팍팍 치고 있었으면은 뭐 그냥 했겠죠. 근데 제가 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기아에서는 성적이 안 나니까 일단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이 먼저 경질됐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뭔가 어떤 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군을 갔다 와라.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좀 거기에서도 조금 약간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야구했던 스타일은 이제 뭐 박주영 위원이 알 거지만 그냥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그냥 자리 놓고 그냥 쭉 놔두면 그냥 제 할 몫을 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이렇게 옮기는 거죠.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텐션도 떨어지고 맛이 좀 갔어요. 아마 박주영 위원도 기아에서 좀 느꼈을 거예요. 기아랑 결이 좀 달랐나요? 지금 그러니까 야구했던 방식들이 각 팀마다 그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는 뭔가 좀 이게 결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선수들하고 안 맞고 그런 건 네,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네. 팀 운영이라든지 선수 관리 이런 면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박주영 위원도 기아 와서 예전만큼 못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제 부상도 당했었죠. 그러니까 전 첫 해 3할 치고 홈런 19개인가? 18개가 치고 19개는 좀 아니, 근데- 박주영 그때 위원은 성적이 부족하지. 근데 그렇게 하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코칭 스태프한테 매일 안 좋은 소리 듣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네. 자, 2004년도 10월 9일 기아가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준피오 탈락한 순간에 후배를 시켜서 빵을 먹었다는 기사가 쓰이게 되고요. 결국 이게 큰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범인이 누군지 막 찾게 됐어요. 이게 일명 KBO에서 그 유명한 빵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뭐 경기 지고 빵 먹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이때는 난리가 났었죠. 뭐 그러니까 이때 누구 하나 타겟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러니까 누구 하나 성적 안 좋고 팀 분위기 안 좋은데 준피오 탈락하니까 이강인 잡듯이. 누구 하나 잡듯이 뭐. 자, 그래서 이때 언급된 선수가 야 이거 팬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 언급된 선수가 빵종법, 빵재호, 빵양남, 빵누? 빵향남. 아 최양남. 네, 거기에 마지막에 빵해요. 이게 이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박지영 위원은 아니야. 네. 내 기억으로. 근데 제가 어. 그동안 계속 그 범인이다라고 저는 그 범인 타이틀을 달고 다녔어요. 내가 볼 때는 박지영 위원은 아닌 것 같아. 이종범하고 저하고 동기고 최양남 선수가 하나 밑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이강철 감독이 있었어요. 네. 이강철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위에서 보면은 5번째, 6번째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라카에서 앉아갖고 야 빵 가져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 네. 근데 솔직히 난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그런데 네. 취재 기자들 얘기로는 빵의 형이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시켰다고 먹었다고. 네, 이거 먹었다고요. 이거 빵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 난 솔직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 끝나면 먹었겠지.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 나만 먹었을까? 빵의 범인이네. 아니, 빵의 형이네. 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는데. 근데 실은 이게 그때 회자될 때는 엄청 그게 잘못한 걸로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게- 박정 의원 알지만 우리가 우리 라카 옆에 이렇게 맞아요. 식당이 있으면 네, 식당이 있었죠. 식당에 이렇게 그 약간 광주 스타일로 이렇게 뭐 찌개나 이런 거 좀 많이 해놓고 그렇게 먹고 나서 과일하고 네. 빵하고 네. 과자 이런 거는 놔두고 가잖아. 그렇죠. 놔두고 가죠. 네. 배고프면 먹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 끝나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선발 투수는 경기 나가기 전에 안 먹으니까 이제 던지고 내려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대충 먹고 배고프면 그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경기 끝났으니까 이제 그걸 먹었겠지. 그럼 누가 가져오라 그랬으면 가져와 갖고 그 우리 고참들 앉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먹는 거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잘했으면은 야, 빵 먹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전부 다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뭐 아씨 뭐 어떡하 이러지 뭐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앉아서 빵 먹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경기 졌어요. 졌는데 그래도 그걸 신나서 빵을 먹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허탈하니까 원래 사람이 허에도 뭘 이렇게 집에 넣잖아. 이게 입에 뭘 넣잖아. 근데 그거를 했는데 결국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그 빵은 카스테라야.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롤 카스테라야, 롤 카스테라. 이런 빵이 아니야. 자, 결국은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누가 언론이 나는 이 엘로우 저널이 잘못된 거야. 타깃이 필요하고 누가 하나 마녀사냥을 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진짜 소설처럼 써가지고 이 분위기에서 빵을 먹어야 되겠냐라고 기사를 써서 선동을 한 그 기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트레이드 된 건가? 내가 먼저 트레이드 안 됐나? 나는 2005년. 내가 먼저 갔네. 먼저. 그러니까 결국 그럼 우리 둘이 먹은 게 된 거네. 난 안 먹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에는 박지영 의원이 빵 가져와서 빵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강철 감독하고 이종범하고 최양남 3명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터줏대감인데다가 야 경기 끝났는데 야 빵이나 먹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
빵 사건은 다시 한번 미궁으로 빠지는 걸로. 아니 그 준피오 탈락했는데 빵 먹었다라고 그 분위기에서 빵 먹으면은 정말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했다고 뭐 기사를 써서 마녀 사냥을 했던 그 언론이나 시대 분위기가 뭐 네, 별 상황들이 많. 근데 제가 빵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요. 제가 빵형의 닉네임이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좋게 미화해서 자기가 좀 그 뭐랄까 흡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그러니까. 장착이 됐어요. 내 몸의 일부야.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다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LG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떠돌이 거포라고 불리게 됐어요. 뭐 먹튀 얘기도 나오고 네. 뭐 떠돌이 거포 얘기 나오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기아에서 했는데 첫 해도 감독이 2명이에요. 중간에 교체됐으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윤하모 감독이 그만두고 서장 감독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감독이 3명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감독을 코치들은 누구 눈치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LG로 갔는데 LG에서 저를 필요로 했던 감독은 이순철 감독이에요. 네. 이순철 감독이 불러서 갔는데 이순철 감독이 5월 달에 그만둬. 야 그러면 사실은 선수 트레이드는 감독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결국 감독이 데리고 온다는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건데 트레이드를 정작 추진했던 감독이 그만두니까 이거는 다시 실현인데요, 그럼? 근데 나도 이제 동력을 잃어서 양승호 수석 코치가 네, 양승호. 예. 양승호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뭐 내가 결승타 치고 그러니까 막 문자 보내고 그러더라고.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이러더니 그 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네. 조용히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FA가 4년 됐잖아요. FA가 4년 되면 보통 뭐 어떻게 보장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FA 4년 동안 한 3년 동안을 이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야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 지금 저도 딱 생각을 해보니까 FA 4년 동안 3년을 2군에 있었으면 이게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저의 야구 인생 맨 마지막이 2008년인데 이제 2008년도에도 연봉 5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네. 롯데로 왔는데 롯데로 와서 이제 나이가 그때 팀에 제일 많으니까 고향 팀이지만 롯데로 왔는데 로시트 감독 있을 텐데 네. 이제 주전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서 실은 롯데 가기 전에 SK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 먼저 내가 김성근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SK 한번 가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 아직 괜찮습니다.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끝까지 전화가 안 왔어. 프론트에서 반대. 그렇지. 반대한 거지. 그래서 내가 못 간 거야. 그래서 SK를 못 가고 롯데로 간 거야. 롯데로 가게 된 거네요. 롯데로 간 것도 뭐 롯데에서 적극적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고향팀 가서 고향팀.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니까 팬들이 이제 왜 안 데리고 오냐. 그래갖고 이제 막 팬들이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것처럼 왔어요. 와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명타자 자리를 두고 정보명 선수하고 네. 지금 동해대 감독이죠. 네. 나하고 경쟁을 하는데 팀의 제일 고참인데 어떤 게 제일 비참했냐면 정보명 선수가 타석에 있는데 나는 솔직히 내 마음은 후배인데 제가 잘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팀이고 롯데 같은 프랜차이즈 내 선수고 후배인데 제가 잘하면 내가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타석에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두 가지인 거야. 야, 열심히 하는데 저 치긴 쳐야 되는데 제가 잘 치면 내가 못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 관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런 마음 이제 선배들은 별로 안 갔는데 야구는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FA가 된 이후로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기회도 많이 박탈당하고 이군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나이 들어서 이군은 정말 못할 짓이구나. 못하죠. 힘들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이때만 해도 거의
아들뻘 나이 차는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5살 이상 차이 나니까. 이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때 로이스터 감독이 마영 선수한테 은퇴를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포크볼 잘 던지는 조정훈 투수 네. 걔를 올리기 위해서 네가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려한 은퇴식을 해줄 테니까 네. 은퇴를 해라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또 짧은 영어로 또 대들었죠.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코치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아직 그 괜찮다고 건재하다는 걸 난 보여주려고 왔다. 자, 로이스터 감독이 약간 돌려서 은퇴 권유를 한 거네요. 근데 마영 선수는 아니 돌려서 아니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더니 마영 선수는 다시 한번 또 본인 어필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필요 없으면 내려가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로이스터 감독이 뭐라 했나요? 이렇게 했나요? 파이어. 그냥 You 이건 fire. 뭐, 그 미국 사람들은 네.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의외로? 직접 표현 안 해. 의외로 굉장히 약간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해요. 알겠다. 뭐 내려가 있어라. 뭐 기다리겠다. 뭐 파이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한 4할 쳤어. 2군에서. 한 4할 쳤어요. 안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포기가 되잖아. 나이도 많고 39에 안 부르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2008년에 마지막 해거든요. 2008년도에 올스타가 된 거야. 2군에 있는데 올스타가 된 거야. 그래서 펜트표로 하니까. 그래서 2008년도 동군 올스타 베스트 10이 다 롯데예요. 근데 이제 그 올스타 투표할 때 정보명이 아니고 다 나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올스타 됐어. 그래서 다른 선수들 1군에 경기하다가 다 가고 나 혼자 2군에서 올라갔어. 그래서 그 경기장이 어디냐면 문학구장이에요. 기억납니다. SK 문학구장에서 하는데 그때 제가 홈런에서 1등한 해. 그 해에 동군 올스타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라인업에 내가 4번 타자예요. 근데 이대호가 있었잖아. 네. 이대호를 1번에 쓴 거야.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나를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은퇴 경기예요. 은퇴 경기에 나는 프로 첫 경기를 4번을 쳤고요. 프로 마지막 경기를 4번을 치고 끝냈어요. 그거를 김성 감독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그게 마지막 경기고 올스타 경기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2군으로 들어가고 시즌이 끝나고 은퇴. 감독이나 단장이나 사장 전혀 면담 없이 그냥 통보 재계약 안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 재계약 안 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한 3개월 동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힘들었던 3개월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뭐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해설을 하자 그래갖고 그래서 해설을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냉대를 했네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유튜브나 이런 방송이나 네. 기자 인터뷰하면 내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구를 참 대한민국에서 좀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우를 못 받은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야구를 잘했던 선수 중에 방출을 제일 많이 당한 선수가 또 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는 뭐 아까 뭐 박주영 의원이랑 얘기한 것처럼 뭐 잘못된 거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자꾸 예, 따지니까. 따지고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정합시다 뭐 이런 거, 뭐 로시드 감독이 은퇴라 그러는데 안 한다 뭐 이러니까 싫겠죠. 당연히 그 어떤 관리자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흔히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가 쉽지 않은 거야. 이 표현이 맞을까요? 맞죠? 네. 어. 오히려 요즘에 이렇게 마영 선수처럼 굉장히 스마트하게 구단과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면 오히려 이게 외부에 마영 선수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이미지로 오히려 전파가 됐을 텐데
시대적 상황 자체가 그때는 뭐가 좀 따지면 아니야. 시대에서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은 쪽으로 선수들을 좀 포장을 해주죠. 구단이 아무래도. 근데 예전에는 저 피곤한 아이 또 왔다 이런 식이죠. 그게 좀 컸던 거 같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너무 앞서가였어. 영어하고 너무 일찍 가였어. 제가 운동을 그래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론적으로 내가 잘 갖추면 내가 실기를 했으니까 이론을 잘 갖추면 나는 서로 데려가려고 할 줄 알았어요. 프로팀에서. 그래서 나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석박사를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론을 공부를 석사를 하고 스포츠 심리학을 학위를 다 땄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서로 데려갈 줄 알았어. 근데 보세요. 마영 선수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스포츠 심리학,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땄어요. 이거 팬들이 몰라요. 그렇죠. 많이 몰라요. 모르죠. 예. 결국은 언론에서 누가 어필해 줘 알아요. 근데 내가 원래도 박지영 위원 말대로 약간 통제가 안 되고 관리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로 돼 있는데 석박사를 따니까 구단에서 볼 때는 더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솔직히 지금도 그냥 뭐 2군이나 3군이나 가서 어린애들 뭐 타격 코치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걸 내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볼 때는 내가 그런 거를 시키면 또 내가 막 되게 성질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게 아닌데. 이미지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나는 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시면 좋겠고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보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야구인으로서 유니폼 입는 게 좋고 지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나도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장에서 사람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잖아요. 아유 왜 안 가세요? 자꾸 그래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건데. 아무튼 뭐 이 방송 많이 네. 보실 것 같고요. 그냥 원래 마영이라는 선수를 알고 있던 구단 관계자나 팬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은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LG, 롯데, 삼성, 기아 이 네 팀에 계셨어요. 네. 네. 각 팀의 색깔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롯데에 있을 때는 좀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누가 안 하는지 막 체크해서 너 왜 안 와? 이런 분위기였고 저 같은 경우도 집들이를 2번을 했어요. 1군 선수 집들이 1번 하고 2군 선수 이렇게 다 불렀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맞네요.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럼 삼성은요, 두 번째. 삼성은 뭐 무조건 성적 지상주의. 그냥 뭐 원하는 거 뭐야 다 해줄게. 성적만 내. 좀 이런 분위기.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는 10연승을 해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연패를 했다 그러면 버스를 딱 탈 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여기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정말 살벌했어 진짜. 근데 연승하는데 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승을 하는 게 안 좋다는 게 연승을 하는 게 그냥 1승이랑 똑같다고. 보통 연승하면 분위기가 막 업돼가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한 7연승 8연승 해도 그냥 수고했어 그리고 그냥 잘했어 뭐 끝이에요 그냥. 네. 자, 그럼 LG는요? LG는 전형적인 프론트 야구라고 생각해요. 전지훈련을 그때 한 40몇 명이 갔는데 40몇 명이 내가 느낄 때는 전부 다 스타 플레이예요. 40몇 명이 그 선수들이 어리면 어린 선수대로 이때 LG 암흑기 아니었나요? 안 먹히죠. 뭐 이병규, 박용택 다 잘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는 이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선수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한 40명을 이렇게 돌려쓰는 느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마지막 기아는요?
기아는 솔직히 뭐 내가 알고 나왔다라기 좀 그렇고 일단은 그때는 정말 좀 과도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혜태 타이거스에 그냥 혜태라는 팀이 이제 기아로 바뀌었고 혜태 타이거스에 그냥 야 그냥 따라와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조계현 선배가 오늘 던졌는데 박살나서 내려왔으면 그 다음날 감독님 찾아가서 쟤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래갖고 뭐 이런 야구였거든요. 근데 그게 못 낄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바뀌려는 그런 시기였는데 전체적인 야구 네. 분위기가 데이터라든지 뭐 좀 바뀌는 분위기였었죠. 네. 근데 바뀌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뭔가 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조금 말도 많았고 소리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감독님하고 단장님하고 이렇게 나이가 같아서 이 약간 그런 힘싸움도 좀 있고 이래갖고 좀 어수선했어요, 솔직히. 그때 단장님 기억나시죠? 아시죠? 네. 자, 그러면 몸 담았던 팀 중에 가장 행복했던 팀은 어느 팀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했던 팀은 롯데죠. 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못 벌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그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였고 다 뭐 같이 어릴 때 커던 그 같은 지역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편안하기도 했고 또 뭐 저 고향 팀이고 그다음 워낙 야구 팬들이 많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마음 속에는 제일 편안하고 롯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삼성에서는 제가 이제 워낙 성적도 좀 좋았고 뭐 임팩트도 있고 해서 또 대구 시민분들이 워낙 또 잘 챙겨주시고 해서 뭐 그렇게 두 팀이 저한테는 좀 많은 기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고려대에서 이제 석사 마치셨고 당국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그리고 독립야구 코디네이터, 해설위원, 인스트럭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마지막 꿈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당연히 내가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프로 감독을.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못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니폼을 좀 입고 2군이든 3군이든 6성군이든 뭐 좋으니까 저는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신 거네요. 저는 저보다 준비 잘 돼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네. 자, 그리고 마혜영 선수의 타격 폼 변화가 저도 타격 폼이 일반적이지 않는데 이 마혜영 선수의 타격 폼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근데 입단한 이후부터 계속 변화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자, 95년도에 이 타격 폼이에요. 네. 배트가 많이 서 있어요. 네. 점점 배트가 눕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왼발 벌리죠. 이때가 가장 좋았어요. 배트가 눕고 왼발이 이제 많이 오픈을 해놓으면서 컨택하기 좋게 시야 확보를 해놓은 이 상태가 저는 가장 마혜영 선수의 이상적인 타격 폼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뒤로 가잖아요. 배트가 점점 씁니다. 네.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타격에 대한 이론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네. 뭐 박지영 의원도 뭐 해설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손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요 나와 있는 이 여기서 바로 못 치니까 결국은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와 있는 이 시간 이 앞으로 많이 나올수록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바빠지고 그러니까 대처라든지 판단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공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99년도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워낙 이제 키가 크니까 배트가 서 있으면 결국은 볼이 오는 궤적하고 이게 결이 안 맞거든. 결국은 배트 눕고 다리 오픈해서 약간 자세가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이하신 분이 있잖아요. 정태영은 손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아무도 안 따라하잖아요. 논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2009년도에 자서전을 내셨어요. 네. 마혜영의 야구 본색을 내놨는데 여기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의 일부가 약물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야구계가 좀 발칵 뒤집혔어요. 뭐 대강 이제 요약을 하자면 선수 시절에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상습 복용한 선수들이 제법 목격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국 선수였지만 국내 선수도 제법 많았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마혜영 선수가 이제 말하기를 몇몇 선수들 호기심에 한두 번 해본 게 전부라고 나중에는 해명을 하셨어요. 아니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구누구라고 딱 지목을 안 해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큰 파장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 아니 뭐 실제로 목격한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국인 선수들이 약을 보여줘요. 이렇게 나 이거 먹는다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먹으면 뭐 표현으로 막 눈이 커지고 뭐 잘 된다 뭐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이제 그걸 보고 또 선수들이 또 이제 뭐 어디서 샀냐 그러면 그 외국에 나가면 그 GNC라는 그 드럭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혜영이 형은 깨끗해. 막 얘기를 해야지 해놨으니까. 어. 그때만 해도 도핑 테스트를 거의 안 할 때고 도핑 테스트를 해도 한 팀에 뭐 5명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를 다 하자. 왜? 한국 프로야구의 KBO 리그가 깨끗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인 거죠. 뭐 어찌 됐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KBO가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이제 검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때 근데 조금 안 좋은 소리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뭐 선배들이 뭐 네가 몇 살인데 책을 쓰느냐, 뭐 건방지다, 뭐 프로그램에 갔더니 뭐 이름을 밝혀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그 내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뭐 이 책도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일간 스포츠에 이렇게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기획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올리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안 나가요. 이게 살이 붙는구나. 살이 붙고 살짝 이게 바뀌는 거야. 그 담당의 생각이 그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죠. 다 하니까 이제 저거를 보고 저때 뭐 그 양 얘기도 했지만 뭐 KBO 제가 많이 공격했거든요. 뭐 운영 똑바로 해야 된다. 뭐 기자들 봉투 줘갖고 그 해갖고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이제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영향을 미쳤겠네. 이것도 이런 부분도 관리자들이 봤을 때 피곤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은퇴한 팬들이 알만한 유명한 선수들, 약한 선수들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굉장히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 많이 했다 안 했다? 뭐 박정희 의원도 알면서 뭘 물어. 아니, 많이 했다 안 했다? 전 몰라요. 많이는 아니죠. 그래 했다 안 했다? 했죠. 예, 많이는 아니고 예, 있었다. 그 도핑 제도가 너무 뭐랄까 불성실하고 좀 약간 그 형식적인 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저도 솔직히 그 은퇴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약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거 자꾸 안 써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한 30개 치면 또 한 2, 3년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면 이제 어린 선수들이 2군에 있으면 힘들면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차원인 이게 진짜 되게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하죠. 약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선수 생활은 길어지니까 야구를 되게 애정하셨네. 나 진심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이거는 팬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얘기인데 마혜영이 생각하는 추강대엽. 저는 그 추강대엽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게 선수, 그러니까 순위를 한번 매겨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야 됩니까? 추강대엽 자체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추신수 선수 부산고 후배고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타격 이론에 자신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네. 2대 네, 2대 추강. 2대 추강. 난 2대 추강이에요. 이승엽, 이대호, 이대호, 추신수, 추신수, 강정호. 강정호. 내가 메이저리그를 안 가서 음. 국내 선수들을 이렇게 이게 올려 쓰는 게 아니고 아. 그 친구들 국가대표 같이 같은 팀에서 하는 것도 다 봤고 이거 해서 평가를 해보면 2대 추강. 2대 추강이 정답이에요. 저는 이거는 확신해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날 공격해도 난 이걸 바뀌지 않아요. 그냥 형님 생각으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형님 이렇게 하시죠. 이게 굉장히 팬들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많습니다. 예, 추강 대협했다가 뭐 형님처럼 2대 추강도 했다가 옆추 강대도 했다가 굉장히 이제 재밌거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마혜영 선수가 생각하는 역대 최고 타자 5명만 뽑아주세요. 아 이건 어려운데. 일단 뭐 이승엽, 네, 이종범, 이종범, 이대호, 이대호, 양준혁. 양준혁. 요 4명인 것 같아요. 한 명 더 추가한다. 한 명 더는 조금 떨어져요. 물음표. 아니 그러니까 레벨이 떨어져요. 이 4명으로 종결이다. 네, 요 4명은 가장 이렇게 뭐랄까 특이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예, 그리고 나머지는 A급인 거죠, 그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이제 팬들의 논란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4명 중에 통산 스탯이 이종범 선배가 통산 스탯이 좀 약해요. 떨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야구 능력치나 동시대에 뛰어본 그 선수의 이 느낌이 워낙 강렬하니까. 근데 이승엽이나 이대호나 내가 저기 종범이하고 준혁이 형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준혁이 형이 3명은 뭐 홈런 개수도 많고 네. 타점 개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 종범이는 또 반대로 도루 개수가 많고 득점이 많고 하니까 또 그거를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4명은 진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2명이 신이 또 포함되시네요. 당연하죠. 신, 양신. 네. 자 그리고 KBO에 3대 페피가 있습니다. 네. 일명 3대 패션왕. 네. 마혜영, 황재균, 최정 이 3명인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저게 네. 저게 옷이 둘 다 폴로예요. 네. 예. 우리 때는 폴로가 최고였지. 먹어줬다고. 박정희 위원하고 저랑 대표팀 갔을 때 박정희 위원 그때 처음에 게스 청바지 20개인가 40벌인가 사왔잖아. 그 정도 샀을 거예요. 제가 네. 옷을 좋아해요. 예, 청바지 갖고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놀아준다고. 선물해 준다고. 근데 그때 게스 청바지가 30불밖에 안 했거든. 맞아. 근데 한국에는 막 그때 7만 원, 네. 8만 원 이렇게 할 때라서. 2배 가격이니까. 나 다 선물해줬다니까. 그래서 저게 뭐냐면 폴로고 그 할인 매장에 가서 네. 10불인가 주고 아울렛. 산 거야. 아울렛 가서. 그래서 좀 샀는데. 자, 폴로는 좋아요. 폴로는 좋은데 색깔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컬러 색깔- 배치. 컬러 배치를 실패를 한 거지. 밑에가 저게 위에는 노란색이고 밑에는 저게 연두색. 연두색이죠. 저게 뭐냐면 골프 바지. 야, 근데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창피하지 솔직히. 예. 창피한데 저게 LG거든. 네, LG 가서. 근데 LG니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촌스러운 거야. 차라리 지방팀이면 지방팀 뭐 신경 안 쓰는데. 지방팀은 저 정도는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형님 패션 이렇고 황재균 선수 패션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저건 과한 거지. 저거는. 네, 이거 어떻습니까? 나는 언밸런스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과한 거지. 너무.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너무 화려하게 입었으니까 이제 뭐 저 때는 제가 볼 때는 황재균 선수가 20대니까 나름 이제 좀 뭐 튀고 싶었나 보지. 야 위에 얼추 봐서 뒤에 모자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막 수가 나져 있네요 옷에. 그러니까 뭐 약간 레이스도 좀 네, 있는 것 용이 같고 있고 막, 네. 화려하지. 네, 이때는 또 시대적으로 이런 컨셉이 좀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가 그 유행을 좀 따라가지 않았나. 근데 본인하고 썩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한 명 더 볼게요. 이야, 최정 선수입니다. 요 패션 어떻습니까? 난 괜찮은데? 이거 진짜 패션 감각 없다. 이거 괜찮아요? 뭐가 문제지? 아니 뭐 이렇게 멋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 그냥 자, 일단은 안에는 그 머스타드 컬러의 머플러를 입었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 자켓이 제 느낌은 그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벨벳 소재. 네. 벨벳에 네. 루이비통의 그레이 컬러의 이제 팬츠를 입었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 가방만 없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런 거 보면 썩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근데 정의가 셋 중- 헤어스타일이 망했네. 셋 중에 제일 낫잖아. 셋 중에 제일 낫네. 셋 중에 제일 낫지. 3대 페피. 3대 페피에 뽑히셨어요. 어떠세요?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제일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셋 중에 제일 못 입은 거고. 야, 나는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난 솔직히 요즘도 그 리틀 연맹에 있을 때도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옷에는 논리적이지 않다. 다른 건 논리적인데. 관심이 없다. 야, 근데 오늘 또 여기 겐조. 빵카페가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나 이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물어봐도 됩니까? 네. 물어볼 거잖아요. 해설위원 하실 때 박찬호 컴백 경기인가? 박찬호 한국 돌아와서 편파 중계 하셨잖아요. 편파 중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박찬호 선수가 좀 잘 던졌으면 하는 네, 근데 편파 중계 논란이 생겨서 그때가 엑스트엠 계실 때인가요? 엑스트림이죠. 네, 근데 편파 중계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중계를 하신?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해설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때니까 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떻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하나로 복귀했었고 이 청주 경기예요. 네. 이제 청주 경기장에 이제 오래전에 만났어. 그래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옛날 그렇게 얘기도 하다가 되게 긴장하더라고. 그날 엄청 긴장하더라고. 손 떨리는 게 보일 정도로 긴장하더라고. 그래서 그 박찬호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랑 그때 호주 우리 아시아 선수권을 갔을 때 퍼스트 갈 때 룸메이트 했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잘해라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하나가 못할 때니까 찬호가 던지는데 수비가 자꾸 안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저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수비가 좀 못 잡아주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편파적이라고 했다기보다는 두산 팬 찬호 중계했지 찬호 중계. 두산 팬들이 볼 때는 박찬호 얘기만 계속 하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경기의 중계를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산 팬들이 기분 나쁜 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해가 가는데 다시 내가 해도 찬호 얘기는 많이 하겠죠.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근데 제가 기억나는데 중계 들어가실 때 오늘은 박찬호 선수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모르겠는데 박찬호 선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그러면서 같아요. 오늘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하셨어. 그래서 아마 그 경기 후에 전화 많이 받았어요. 전화 많이 좀 받으셨을 거야.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진짜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은 것 같고, 예, 또 제가 해야 될 말은 한 것 같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마행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해보니까 어떠세요? 박재영 위원 원래 선수할 때 별로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는데 해설한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었고 처음에. 그래서 또 유튜브 또 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근데 박재영 위원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별로 현장 복귀 의사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형님 생각이니까. 앞으로 방송에서 많이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잘하고 있는 모습 또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네요. 네. 자 오늘 마영 선수 모시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많이 좀 들어본 것 같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에 또 물개 랠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빵 드시죠, 형님. 우리가 빵 사건의 범인들이니까